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징계하려 하고 있고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합니다. 청와대는 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도 잘못됐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다시 이르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과 현 정권 간의 정면 충돌 양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네, 먼저 외교안보 소식부터 다뤄봅니다. 북한이 새해 첫 메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습니다. 청와대가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데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 내용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예컨대 이렇게 북한이 얘기했어요. 남조선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 관계에 주제넘게 끼어드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남조선 당국은 끼어들었다가 본전도 못 챙기는 바보 신세가 되지 않으려거든 자중하고 있어라. 아마도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순회대 사이에 특별한 영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말이지만 새해의 북한 첫 공식 메시지라는 점에서 김정은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의 새해 첫 메시지, 더군다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북한을 향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시 손을 내밀었는데 이에 대해서 주제 넘은 설레발이다 라고 거의 욕설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오늘 하프에서 이 소식 다뤄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년기획 이 기사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공무원, 이른바 공무원 사회, 공직사회에 대한 심층 기사가 오늘 보도됐는데 공익근무 요원들에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11시에 출근해서 낮잠 2시간 딱 때리고 영화 딱 보고 4시에 퇴근하는 공무원들 많다. 공익근무 요원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이 직원들이 점심 후에 테니스를 딱 치고 점심 후에 탁구장 딱 치고 퇴근 시간 다 돼서 들어왔다라는 증언도 나왔고요. B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출근을 해서 점심 되니까 단체로 낮술 마시러 가서 정시 퇴근 기록하고 딱 퇴근 지장 찍고 현장 퇴근했다. 낮술 먹고. C 주민센터는요. 1시간 일 보고 카페에서 놀다가 4시간 출장 쓰고 수당들 챙겨갔다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이 공직사회, 공무원 사회 기강을 바로잡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치고 퇴근하면 정말 꿀이군요, 꿀.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40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전은 없다. 중앙일보는 건설 현장에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상에 대해서 심층 취재했습니다. 예컨대 공사장 계단에 안전난간이 아직도 없었고 외벽에는 안전망이 없어서 그대로 추락하면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노출돼 있고 작업자들이 안전모도 쓰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일에 이 법이 시행됐습니다. 무려 28년 만에 법이 개정된 건데 아직까지 이 건설 현장에서 제대로 된 법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는 날카롭게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교실이 정치화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유감을 선관위가 표한 겁니다. 선관위가 국회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것 때문입니다. 만 18세 선거권의 입법 보완 요청을 선관위가 한 겁니다. 예컨대 법은 개정돼서 이번 총선부터 만 18세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예를 들어서 교실에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학교에서 얼마만큼의 이른바 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상대로 국회의원들이 의정 보고회를 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등 18세 연령만 낮췄지 이른바 부속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사실상 손 놓고 있었다.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강하게 국회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여야가 이 표 계산만 하느라 선거 연령만 낮추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그 이후에 정작 이 양적인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선관위가 집권 여당을
지목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충격적인 기사가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정말 취재 잘했어요. 가난한 동네엔 붉은 물이 흐른다. 사진 한번 보시죠. 대구의 한 상수도관의 모습입니다. 붉은 녹이 쓸었거나 안에는 상수관이 아예 다 허물어진 모습, 그리고 상수관의 색깔이 단층 지층처럼 색색이 다름, 그리고 그 상수관에서 받아낸 수돗물의 모습, 붉은 수도관.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서울신문이 이 노후된 배관의 지도를 표시하고 또 저소득층 지역을 표시했는데 그 지역이 묘하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저소득층에는 낡은 배관이 흐르고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부유한 구촌에는 새 수도관이 흐르고 있다. 뭔가 씁쓸한 대목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홍콩처럼 될라 반중택한 대만. 차이 잉원 역대 최다 득표로 재선이 됐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선택은 친중이 아니라 반중이었습니다. 홍콩 사태를 보면서 중국에게 집어삼켜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대만 국민들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